서주원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단 동유럽대 헝가리어과에서 이제 2학년으로 재학 중인 2023학번 서주원입니다. 네, 저는 현재 이제 제 본 전공인 헝가리어를 포함해서 이중 전공으로 이제 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비셰가르드 국제 경영이라는 전공을 만들어서 현재 이수 중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 전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비셰가르드 그룹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년도에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화를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91년도에 이 세 국가가 모여서 회원으로 결성된 지역 협력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래 목표였던 EU와 나토 가입 후에도 현재까지 회원국들 사이에서 또는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여러 국가들과 교류와 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베네루스 3국, 북유럽 평의회와 같은 이제 대표적인 유럽 내의 지역 협력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인 그 비셰가르드 그룹 국제 경영은 먼저 목표는 이 비셰가르드 그룹 지역학 국제 경영의 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수함으로써 받게 되는 학위는 경영학사이고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이 전공을 이수하게 되냐? 먼저 일단 회원국들의 이제 지역학을 개괄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과 정책학 공부로 각 국가의 행정 또는 정책에 대한 분석력을 기르고요. 그리고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학 학습으로 이제 경영을 할 때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고유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각 회원국들의 언어를 배워서 학습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공을 어떻게 설계했고 또 신청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작년 2학기 때 이제 저도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메나 국제경영이라는 설계하신 선배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에 영감을 얻었고 또 안내식자에 있는 지역경제개발 협력 전공에서 영감을 얻어서 본 전공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스스로 구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비셰가르드 그룹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국내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오션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분야를 파고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 보면은 EU 융합 전공이 이제 따로 융합 전공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 이제 또 헝가리어과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각국의 지역학 혹은 언어과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괴리는 굉장히 크고 또 특히 비셰가르드 그룹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이 이제 일반적인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서유럽 국가들과는 굉장히 그 특수성이 큽니다. 하지만 EU 융합 전공에서는 이러한 국가들을 굉장히 생각보다 깊게 파고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간극을 메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전공을 설계하고 신청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진로 계획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저희 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셰가르드 그룹에 속한 그 국가들로 현지 취업을 하거나 또 혹은 거기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지역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서 비셰가르드 그룹 연구에서 이제 EU 연구소나 동유럽 발칸 연구소에 교수로 이제 취직을 하는 것이 제 그 최종 진로 계획이고요. 혹은 이제 외교 공무원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무궁무진한 진로 계획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 전공 설계 과정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설명회를 들어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였습니다. 그래서 2학기 설명회 직후 이제 비셰가르드 그룹과 관련된 논문과 보고서를 코트라, 이메리츠 같은 곳에서 이제 포털에서 탐색을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각 이제 학과별로 전공별 커리큘럼을 참조해서 이제 대략적인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제 이런 과정을 했는데요. 먼저 저희 과에 있는 지역학 교수님께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전공을 설계할 건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때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교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수 교과목들을 선정하고 또 이제 그 신청서에 신청 사유, 이제 전공의 목표 등을 이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까지 각 학과별로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서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이 다음 주가 중간고사였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컨설팅 과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총 5분의 교수님을 이제 컨택을 해서 면담을 진행했고요. 이건 실제로 제가 신청서에 작성한 컨설팅 교수 의견란입니다. 이걸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봤을 때 다 굉장히 많은 이 5분의 교수님들이 이 전공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커리큘럼도 굉장히 잘 짰다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청서를 초안을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메일로 5분 교수님들께 모두 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폴란드어과는 원래 제가 학과장님께 메일을 드렸는데 학과장님께서 본인보다는 지금 돌아가신 김용덕 학장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신다 하셔서 이제 폴란드어과는 동유럽대학 학장님과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면담을 하면서 특히 헝가리어과, 체코슬로바키아과, 폴란드어과 교수님과 면담을 했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셰그라드 그룹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제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학계 내부에서 이러한 판단이 맞는지, 실제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그 교수님들이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하시니까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사실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분의 교수님 뵀을 때 공통점으로는 이제 제가 계획한 이 전공의 커리큘럼이 적절한지를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제도를 잘 모르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설명회 때 받으셨던 안내책자를 각자 그 교수님 면담 때 이제 들고 가셔가지고 교수님들께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전공을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전공을 설계를 한다, 이거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설계를 했고 어떤 과목을 어떤 커리큘럼을 짰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학 이제 이수 교과목 리스트입니다. 폴란드어과, 체코슬로바키아과, 제 과인 헝가리어과 이렇게 총 3과이고요. 그리고 각각 6학점에서 14학점 정도로 이제 각 학과별로 이제 리스트를 짰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 이제 행정학, 국제금융학과, 행정학과에서 총 이렇게 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수 신청학점은 이제 국제금융학과에서 21학점, 그다음에 행정학과에서 12학점, 그다음에 각 폴란드어과, 체코슬로바키아과, 헝가리어과에서 최소 이수학점을 4학점씩 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45학점이라 나와 있는데 저도 이거는 이제 신청서를 캡처해 와서 제가 수정을 못했지만 저도 이제 대면으로 제출할 때, 학종지에 제출할 때 이 부분을 이제 그 직원분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 행정학과를 12학점에서 9학점으로 줄이고 42학점으로 이제 수정을 하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금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 학위를 받고 또 제 전공명에도 경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1학점을 넣어서 최소 이수 학점으로 설정해서 이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공 이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2학년인 저는 지금 이제 기초가 되는 강좌 위주로 원론, 개론, 뭐 인문 이런 명칭이 들어간 강좌를 수강하고 그 다음에 3학년이 되었을 땐 보다 심화되고 또 전문적인 분야의 실무에 가까운 분야를
분야가 관련된 이제 강좌를 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학년 때는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슬로바키아 시사 세미나 같은 이제 직접 조사하면서 발표할 수 있는 강좌를 수강하거나 혹은 캡스톤 디자인 같은 실무를 연습할 수 있거나 이제 보다 3학년 때보다 심화된 강좌를 수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2024학년도 실제 시간표고요. 보시면 이 별표 치신 분이 지금 제가 이중 전공으로 이수를 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월요일 날은 경영학 원론, 이제 화요일 재무관리, 수요일 행정학 개론, 목요일 경제학 개론, 폴란드학 개론, 체코학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공 설계시 유의점입니다. 먼저 이제 아까 리스트를 보셨다시피 이수 과목 리스트를 70학점 혹은 75학점으로 최대한 채우시길 이제 권장드리는데요. 왜냐하면은 적게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제 수업이 겹쳐가지고 한 수업을 못 듣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리스트에 채울 수 있는 학점은 모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과정들을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서 발표하신 학우님께서도 중간고사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굉장히 공부도 못하고 이거 신청하고 교수님 면담하고 이러느라 굉장히 바쁘게 지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최대한 빨리 이 설계 과정을 끝내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제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사종합지원센터나 학과 사무실에 신속하게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커리큘럼이랑 과목 리스트를 짤 때는 이제 저희 각 강좌별로 강의 계획서가 나오고 또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학과 교육과정 안내도라고 총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어떤 강좌가 개설이 되었고 또 몇 명이 수강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참고하셔서 이제 교과목을 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 사유에서 이제 신청서에서 신청 사유, 뭐 전공의 개요, 목표 이런 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거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이게 그냥 단순히 두 전공의 융합인지 아니면은 뭐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이거를 설득력 있게 잘 적으셔야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제 승인이 이제 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청 리스트에 있는 이수 과목들은 승인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이제 폐강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으로 설계를 하면서 학과별로 자선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 전공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란 제도는 이중 전공이라는 그 제도 안에 속하지만 수강 신청을 할 때는 자선 신청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학기가 끝날 때 이제 학사종합지원센터에 가서 이수 구분을 변경하는 걸로 이제 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선 신청을 거의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학을 수강을 하는데 지역학 학점이 굉장히 많이 적고 또 이제 저희가 한 학기별로 그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수업을 듣고 싶다 하면 청강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교수님들께 청강을 신청해서 수업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아까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부분이지만 저 수강 강좌별 난이도를 적절히 분배하여서 그 학업의 엄중함이 떨어지지 않게 이제 설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교수님과의 면담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과의 면담을 대부분 학과장님 혹은 학장님으로 이제 컨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과장님과 학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학과의 이제 장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제 학과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수업이 이제 자선 신청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학과장님께 메일을 드려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자선 신청을 이제 자선이 안 돼가 자선 신청을 해서 이게 안 돼서 수업을 못 듣게 생겼다 해서 연락을 드려서 다행히 자선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과장님 위주로 면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독창성이 있도록 커리큘럼을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아무래도 단순히 두 전공을 융합하면은 이제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독창성이 있도록 설계를 하셔야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계하면서 참고한 문헌들이고요. 이상으로